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도 3대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76, 나스닥은 1.18%, S&P 500은 0.8% 수준에서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연초 약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지난해 연말 있었던 9주 연속의 랠리가 조금은 멈춰서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제동을 좀 걸게 되면서 시장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관련된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 관련된 내용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Fed officials in December, so rate cuts likely, but path highly uncertain, minute show라는 기사입니다.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가장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회의록의 내용을 좀 보자면 12월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긴 했지만 그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준 금리가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모으긴 했는데요. 즉 2024년 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하락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제약적인 통화 정책은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여전히 추가 긴축 카드는 정책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2월에 파월 의장이 진행했던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2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3%가량 장중 상승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격을 오르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추모 행사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요. Bloods kill nearly 100, 즉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추모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약 700m 거리의 도로에서 큰 소리와 함께 폭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어 10분 뒤쯤에 묘역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두 번째 폭발이 좀 발생을 하게 됐고요.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최소 103명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란은 폭발 사고는 이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을 하고 그 배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가자지구 전쟁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게 됐고요. 그렇다면 유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이 개입되게 된다면 유가의 변동성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실 거고요. 첫 번째는 악시오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2024 will be a breakout year for delivery drones라는 기사입니다. 드론과 관련된 기사를 좀 준비해 봤고요. 2024년은 드론 배송에 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해가 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드론 비행과 관련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게 되면서 올해는 드론 배송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최근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들은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비가시권으로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드론 배송을 좀 하려면 경로를 따라서 1마일에 한 명씩 관찰 인력을 배치를 해야 했고 이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드론 배송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월마트나 월그린스 같은 경우 소매 유통업체들도 1마일 이내의 거리에서만 이 드론 배송을 이용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에 미국 연방항공청이 일부 드론 사업자들에게 비가시권 비행도 허용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악시오스는 올해 소매업체나 의료센터, 물류업체 등이 더 많은 교외 지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드론 배송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차분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지역에 드론 허브를 두고 있지만 올해는 미국의 한 곳 그리고 유럽의 2곳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서 드론 배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드론 배송에 대한 기사가 또 부각이 된 만큼 우리 시장 안에서도 드론 관련주들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Copper could skyrocket over 75% to record high by 2025라는 기사고요. 원자재 관련, 구리 관련 기사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리 가격이 2025년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공급 차질과 또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으로 2025년까지 가격의 75%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달러화 약세가 좀 나타나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리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달러화 기준의 구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열렸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60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구리 가격에 상승 압력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나 전력망 그리고 풍력 터빈 등에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티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구리 수요가 42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도 톤당 1,960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구리 가격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파나마 정부가 캐나다 업체인 퍼스트 퀀텀 미네랄이 운영해왔던 파나마 광산의 생산을 중단을 시켰고요. 영국의 광산 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도 올해와 내년 이 남미에서 구리 생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올해에만 50톤 이상의 공급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즉 공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함께 볼 거고요. 첫 번째 넷플릭스는 0.38%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1%에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미국 OTT 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함께 좀 살펴봤고요. 미국 OTT 업계가 최근 가입자 이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OTT 가입자 분석 업체인 안테나에 따르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훌루 등 주요 OTT 가입자 중 약 4분의 1이 지난 2년 동안 최소 3개의 서비스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 유지가 좀 어려워진 만큼 업체들은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에 좀 바쁜 모습인데요. 업체들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대신 이용료가 저렴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혹은 경쟁사와 협력해서 묶음 거래를 시키거나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 기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독을 취소했던 고객의 상당수가 다시 한번 서비스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도 유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취소한 사람 4명 중 1명은 일반적으로 4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명 중 1명은 7개월 이내에 또 절반은 2년 안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만큼 고객을 더 정확히 타겟팅한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텐센트 중국 기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1.3%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도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일단 기사는 China Fire's Top Official, 즉 가장 위에 있는 고위급의 직원을 잘라냈다, 해고를 했다라는 기사를 좀 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온라인 게임 규제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전부의 판권국 펑슈신 국장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게임 관리를 위한 조치를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발표한 내용을 좀 보자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을 하고 게임 머니 충전 한도를 게임 업체들이 지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 매일 접속하거나 처음 게임에 과금한 경우 연속해서 과금을 이어갈 경우에는 게임 업체가 보상을 해주던 이 관행도 금지가 됐습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의 게임 관련주들이 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에 대한 책임으로 중국 당국은 게임 산업 감독기관의 고위 책임자를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오는 1월 22일에 최종 규제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게임 정책에 있어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지, 그렇다면 주가의 움직임도 함께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